네,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. 안녕하세요, 문희정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학범입니다. 우리가 네. 위클리벳을 하면서 항상 동물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 제가 좀 거부 반응을 많이 보였거든요. 근데 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반려 가구가 많이 늘어남과 동시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반려인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당연히 따라서 반려 산업도 성장을 하죠. 네,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, 지금. 네. 맞습니다. 근데 우리가 왜 그냥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 말고도 일반적으로도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거든요. 네. 저만 해도 웬만한 건 다 온라인 쇼핑을 하는데 반려용품과 관련해서 또 반려 사료와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온라인 시장이 성장했다라는 네. 얘기가 들리더라고요. 맞습니다. 이제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가 이제 펫푸드라고 하죠. 주로 강아지 사료, 고양이 사료, 우리 반려동물 사료를 얘기하는데 반려동물 사료 시장이 얼마나 되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어떤 유통 채널로 몇 프로씩 이제 판매가 되는지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온라인 시장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압도적으로 네. 1위라 함은 네. 과연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길래?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. 49.7%.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? 네,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펫푸드, 반려동물 사료의 절반은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판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게 근데 네. 우리가 왜 그 성장세라고 흔히 네, 얘기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다른 연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네,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. 왜냐면 당장 5년 전으로만 가도 40%가 안 됐거든요. 온라인 판매가 39.9%였는데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. 네. 이게 그러니까 반려동물 용품, 반려동물 사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온라인 쇼핑을 엄청 많이 해요. 그렇죠.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 보니까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이 우리나라가 저 진짜 놀랐는데 112조 원이에요. 1년에. 근데 이게 1년 전 2017년 대비 22.6% 성장했거든요. 이게 와우. 20%씩 성장하는 산업이 없는데 지금 온라인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고요. 그중에 반려동물 용품이 판매된 거래액이 8,233억 원이었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 18.5% 증가한 거. 4년 전이 2천억이 안 됐거든요. 네. 4년 만에 4배 이상 커졌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향의 하나로 반려동물 사료도 역시 온라인으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다.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. 근데 그 학군 대표님이 네. 왜 동물병원에서도 처방식을 팔고 사실 사료를 팔잖아요. 네네. 근데 비교해봤을 때 온라인이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.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굳이 사료를 동물병원에서 살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그런 생각이 드시죠. 근데 네. 실제로 이제 동물병원을 통한 유통 비율은 좀 줄었습니다. 2013년에 22.4%였는데 그게 2018년에 5년 만에 10.5%. 반토막보다도 더 날라갔거든요. 근데 저 죄송하지만 왠지 앞으로 더 많이 네. 줄어들 것 같아요. 더 많이 줄어들 여지가 있죠. 왜냐하면 이 10.5%도 사실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예요. 예를 들면 2017년 자료지만 일본은 동물병원을 통한 사료 유통 비율이 3.9%, 캐나다는 1.7%, 미국은 5.6%, 영국은 3.1%, 다 5%도 안 되고 5% 수준이거든요. 근데 물론 이런 나라가 온라인 쇼핑이 발달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. 이런 나라는 1위가 온라인이 아니라 뭐 대형 마트 뭐 이런 식이에요. 약간 다르긴 하네요. 네. 네. 큰 마트가 워낙 잘 발달돼 있다 보니까.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여전히 동물병원을 통한 사료 유통 비율이 10%가 넘는 거는 높은 수준이고요.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도 떨어질 곳이 많다. 이렇게도 약간 추정할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반려동물 오랫동안 키우신 분들은 근데요 온라인에서 살 수 없는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사료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맞습니다. 우리 흔히 말하는 처방식. 아픈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병원으로 통해서만 유통이 되고 있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을 통한 이 사료 유통비율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 사료회사 입장에서 동물병원이 아예 매력이 없는 유통시장이냐? 근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렇게 이제 기능성 사료나 처방식 사료 같이 수의사의 진단 아래 판매되어야 되는 사료 제품이 여전히 있고 네.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이렇게 동물병원을 통한 유통비율이 줄어드는데 동물병원으로만 유통하는 사료회사 중에 푸르너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. 얘네가 점점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. 모든 사료회사 국내 판매되는 거 통틀어서. 근데 2015년에 8위였거든요. 그 다음에 7위, 그다음 6위까지 올라왔어요. 그래서 동물병원을 통한 유통이 줄어드는데 얘네들은 동물병원으로만 유통하는데 판매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도 이거는 좀 신기한 네. 이제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. 아마도 추정컨대 동물병원으로 이제 처음에 진입하기가 어렵고
좀 자리 잡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제품성이 인정을 받아서 수의사들이 이제 신뢰를 갖게 되면 수의사들이 적극 추천하게 되니까 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 동물병원은 온라인 이런 시장처럼 빠르게 진입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안정적인 매출은 좀 보장이 되는 그럼 좀 특이한 매력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이 좀 보증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렇죠. 이게 보호자 입장에서는 더 믿고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위클리벳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봐도 동물을 둘러싼 산업 구조가 굉장히 가파르게 네. 그리고 많은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럼 과연 이 속에서 우리 동물병원은 어떤 모습으로 이 변화에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과거처럼 이제 용품과 사료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시대는 확실히 이제 지나가는 것 같고요. 이제 수의사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유, 수의사 쌤들 하실 일 많으신데요. 네. 자,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